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이텐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차종은 링컨 내비게이터를 준비했습니다. 링컨 내비게이터는 전장 길이가 5335mm, 전폭이 2075mm, 전고가 1945mm고요. 휠베이스가 3110mm입니다. 최대 출력은 V6 3.5 엔진 트윈터보 엔진을 장착하고 있고요. 최대 출력이 457마력, 최대 토크가 71토크를 내는 상당히 크고 파워풀한 그런 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아유, 어려운 거 다 외웠네요. 하도 그냥 제가 영상을 다시 찍고 하면서 이 어려운 제원 다 외웠습니다. 자, 제가 이것만 외우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이 차하고 좀 비교할 만한 차하고 좀 비교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제가 캐딜락 에스컬레이더하고 좀 비교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캐딜락 에스컬레이더 지난 영상에 제가 한번 찍어온 영상이 있는데 그 차도 한번 더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캐딜락 에스컬레이더는 아마 풀사이즈 SUV 중에 원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마 독일차도 그 진짜 왕자를 깰 수 없을 정도로 디자인이라던가 뭐 여러가지 부분에서 원탑이라고 할 수 있는 브랜드인데, 캐딜락 에스컬레이더의 그런 왕자에 지금 도전한 왕자의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왕자에 도전하는 미국 브랜드가 하나 나왔는데 이게 바로 지금 링컨 내비게이터 되겠습니다. 캐딜락 에스컬레이더는 전장 길이가 5380mm고요. 전폭 같은 경우에는 2060mm, 전고는 1940mm, 휠베이스는 3060mm입니다. 최대 출력은 426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63토크고요. 엔진은 V8 엔진인데 10년 전에 사용했던 내추럴 엔진, 매니지먼트, 퓨어 매니지먼트가 들어가 있는 요 8기통 엔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혹 다른 이제 유튜버 분이 얘기한 거를 좀 뭐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뭐 엔진은 10년 전에 사용했던 엔진인데 뭐 상당히 좀 개량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곤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량된 부분은 크게 저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냥 트랜스미션이 예전에 6단 미션 사용하던 게 10단 트랜스미션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토크밴드라던가 이런 부분이 조금 변경된 게 아닌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캐딜락에서는 어느 정도 일부 좀 손봤다 이렇게 좀 말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V8 엔진을 사용하는 차를 구매할 거냐, 아니면 엄청나게 큰 차 3톤에 육박하는 2.8톤이거든요 3톤에 육박하는 이 엄청나게 무거운 이 멧돼지 같은 차에 V6 엔진, 어떻게 보면 조그만 요만한 심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엔진을 장착할 거냐, 뭐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세금의 연간 세금이 배기량에 따라서 이렇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오래 보유한다 그러면 뭐 캐딜락 에스컬레이더보다는 링컨 내비게이터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네요. 뭐 세금만 비교한다 그러면 1년에 5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5년 보유한다 그러면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니까요. 그것도 뭐 작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3500cc 엔진 V6 엔진에 가지고 457마력이면 엄청난 파워를 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토크도 71토크라 그러면 대단한 그런 출력을 내고 있는 브랜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게 재원해오기가 상당히 힘든데, 아무튼 제가 계속 영상을 여러 번 찍고 실패하고 하면서 재원을 다 외워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캐딜락 대비 링컨 요 내비게이터 모델의 구매 포인트 한번 알아볼까요? 링컨 내비게이터의 구매 포인트, 자, 첫 번째를 뽑는다 그러면 저는 가격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격이 1억 1840만원. 이 차 사이즈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엔진 출력이라던가 사이즈라던가 이런 거 봤을 때는 상당히 좀 합리적인 가격대 1억 1840만원에 판매하고 있다는 게 풀사이즈 SUV 치고는 상당히 좀 낮은 가격대에 포진이 돼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이 차보다 한 단계 아랫등급인 에비에이터 같은 경우에 에어 글라이드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차는 지금 등급 자체가 리저브 등급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댑티브 서스펜션만 장착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남기는 합니다. 두 번째 구매 포인트, 어떤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요즘에 최근에 뭐 캠핑이라던가 이런 대형 SUV를 가지고
차박이라던가 이런 야외 액티비티를 많이 즐기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링컨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에는 캡틴 체어로 되어 있는 7인승 모델을 여러분이 구매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벤치 체어로 되어 있는 8인승 모델도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차박 액티비티를 즐기시는 분들 2열, 3열까지 완전하게 좀 평평하게 되는 그런 모델을 찾으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 부분에서 가장 넓고 가장 적합한 시트가 지금 링컨 내비게이터의 8인승 모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경쟁차라고 할 수 있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7인승 캡틴 체어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2열의 가운데가 조금 비어져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떤 물건이라던가 이런 걸로 좀 채워가지고 그게 또 1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 두 번째 구매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두 가지의 장점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두 가지를 제외하고 에스컬레이드를 이길 만한 옵션은 별로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에스컬레이더가 옵션이 이전 차보다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서 아마 대형차에서 에스컬레이드하고 옵션을 좀 붙인다 그러면 조금 힘들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왜냐면 에어글라이드 서스펜션만 뭐 블랙 레이블이나 이런 걸로 들어와서 에어글라이드 서스펜션을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하이엔드 오디오, 레벨 오디오가 장착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 뭐 30개 이상의 스피커로 좀 장착했다 그러면 가격 대비 에스컬레이드보다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AKG 오디오 뭐 40개의 오디오가 장착되어 있다고 하고요. 너무 많은 숫자죠. 많은 숫자의 오디오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MRC밖에 장착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리저브 모델하고 비슷하게 어댑티브 기능만 좀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에어라이드 서스펜션을 장착하고 나와서 이것도 차고 높이를 좀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좀 들어가 버리니까 사실 경쟁할 만한 게 그 부분에서 조금 딸리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뒷좌석에 엔터테인먼트가 달려있다, 이 부분을 좀 부각시켜 드리고 싶긴 한데 12인치짜리 그 엔터테인먼트가 에스컬레이드도 2열에 다 장착이 되어 있고, 액정 같은 경우에는 40인치 OLED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또 장착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경쟁할 만한 부분이 조금 내비게이터가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뭐 3천만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잘 감안하셔가지고 구매하실 분들은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링컨 브랜드가 브랜드 밸류가 상당히 좀 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제대로 된 취급을 못 받던 브랜드거든요. 물론 이제 차량 자체도 그렇게 완성도가 높은 브랜드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외면받던 브랜드가 맞는데, 지금 뭐 일반 도로에 나가보면 심심치 않게 에비에이터라든가 이런 차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 최근에 링컨 브랜드의 그런 가파른 판매량, 연간 뭐 3,000대 이상 판매되는 게 허구가 아니고 실제 판매되고 있는 그런 수치라는 게 눈에 확연하게 좀 보이거든요. 올해만 내비게이터가 157대 차량이 판매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저는 링컨 브랜드의 그런 브랜드 가치 대비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많은 숫자가 판매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솔직하게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1억을 가지고 있는데 링컨이라는 브랜드에 1억이 넘는 1억 1천만 원 등록까지 한다 그러면 거의 1억 2천만 원이 넘어가는 비용이거든요. 이걸 쉽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저는 한번 대묻고 싶습니다. 그만큼 링컨 브랜드가 바닥으로 많이 쳐져 있는 거는 사실인데, 지금 157대 7월달까지 157대 판매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거의 한 달에 거의 20대 가까이는 판매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반도체 이슈라던가 이런 수급 문제를 생각해 봤을 때 상당히 좀 많은 숫자를 저는 판매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브랜드 가치 대비 상당히 좀 좋은 판매량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견인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1억 1,840만 원이라고 하는 풀사이즈 SUV 치고는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대에 지금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판매량을 좀 견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넓은 차, 큰 차를 좋아하시는 분한테 상당히 좀 매력적인 차량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 차보다 더 상위 옵션이라던가 상위 좀 또 오버되는 오버스펙의 옵션을 좀 원하는 분들은 아마 링컨보다는 캐딜락 에스컬레이더를 좀 많이 선택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에스컬레이더가 10년 전에 사용했던 그런 구형 엔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물론 옵션은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가격이 이전 대비 3천만 원 정도 비싸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을 고려한다 그러면 과연 3천만 원 정도의 오버스펙되는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접근하시는 거를 제가 한번 네,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링컨 내비게이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래도 괜찮은 모델이라고 생각됩니다. 괜찮은 모델이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약간 그런 에베이터라던가 이런 차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완성도가 조금 허술하다, 조금 덜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왜냐면 미국 차는 잘 보고 사셔야 되는 게 작은 등급의 차들은 대부분 독일차를 겨냥해서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차하고 비교해서 큰 차이를 못 느끼실 수 있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올라간다는 게 엔진이 커지고 크기가 커질수록 이 성향 자체가 독일 사람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의 그런 성향에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 좋아하는 옵션, 정말 버튼도 크게 누를 수 있고 이런 옵션에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추고 있기 때문에 미국적인 냄새가 곳곳에서 많이 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 구매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제가 벤츠에 갔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 벤츠에 있던 뭐 영업사원이나 관계자분이 얘기해 주시는 게 지금 GLS 마이바흐라던가 이런 차들이 수급이 안 돼가지고 새 차에 피가 붙을 정도로 그렇게 판매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대형차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특히 SUV에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5m가 넘어가는 5m 30이 넘어가는 차량을 1억 1840만 원을 구매할 수 있다는 거는 저는 뭐 옵션이 조금 부족하고 뭐가 이게 조금 뭐 미국적인 느낌이 많이 난다, 이런 뭐 냄새가 난다 이런 거 얘기한다는 걸 다 집어치워도 분명한 건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엔진 출력도 457마력이면 저는 이 차 끄는 데는 뭐 그렇게 부족함은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전시장에 가셔서 한번 꼭 시승을 해보시라고 제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는 에이텐트였고요. 오늘 내비게이터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포드에 계신 영업사원분들도 친한 분들 몇 분 계시니까요. 제가 내비게이터를 한번 시승을 해보고 대형차의 느낌을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드사이즈 SUV와 풀사이즈 SUV의 차이점 다음 영상에서 꼭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이텐트였고요.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제가 좋은 영상을 찍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